얘기가 좀 길었지만 음주운전 옛날에 음주운전하면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그죠?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근데요, 산재 사고는 음주운전보다 저는 더 나쁘다고. 왜냐면요, 음주운전은 경찰이 하나 걸리면 사고 하나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안전은 그런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공장에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보면 첫 번째가 공장을 짓습니다. 건설해요. 어떤 돈을 들여서 뭐 어느 회사나 제조업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건물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치킨 설비를 사야겠죠. 치킨을 튀길 수 있는. 뭐 저는 그래서 제가 치킨을 튀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사해보지도 않았고 뭐 건물 구하고 치킨 튀길 수 있는 설비 갖다 놓고 치킨을 딱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거예요. 돈은 들였으니까 최대한 빨리 나오고 그게 공장으로 치면 건설이에요. 그럼 치킨을 튀겨야 될 거예요. 치킨이 한 마리가 딱 나왔어. 공장으로 치면 그게 생산이죠, 생산. 근데 생산이 됐는데 치킨 튀겼는데 그 다음에 생산하고 나면 누가 사 먹으려면 맛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제품의 품질이죠, 그게 맛이. 그걸 팔려. 근데 아무리 생산 많이 하고 맛있으면 뭐예요? 뭐, 옆 가게에서는 500원 원가 들여갖고 1,000원에 파는데 우리는 원가가 1,200원 나오는 거야. 그럼 사업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다음에 튀기는 생산 다음에는 맛을 나타내는 품질이고 품질 다음에는 남들하고 생산도 똑같이 많이 하고 맛도 좋으면서 원가를 적게 들여야지 돈이 남죠. 근데 생산 품질 원가 다음에는 공장에서 이제 우리가 직원들하고의 어떤 노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과 사업주, 경영진과의 이게 관계가 잘 돼야 이제 설비가 잘 되고 생산 품질 원가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입니다. 자, 이런데 안전이 이제 세이프티 퍼스트로 가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우리나라. 자, 앞에 얘기한 생산이 미달이 되면 누가 손해를 입죠? 사업주, 주주. 품질이 잘못돼서 불량이 나왔고 하면은 누가 손해 입죠? 사업주, 경영층이, 주주가 입어요. 원가가 비싸서 물건이 못 팔아도 안 나오면 주주와 사업가가 손해보죠. 노사가 관계가 안 좋으면 누가 손해를 봐요? 물론 노동자도 손해를 보지만 사업주가 손해. 근데 왜 안전이 사고 났을 때 사업주가 금전적인 손해를 안 입는 거죠? 기껏해야 벌금형. 그래서 나온 게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컨설팅 가서도 얘기합니다. 아니 안전이 그래요. 이 회사 30년 근무했는데 우리 회사는 뭐 8명밖에 안 하고 다 승용공이고 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곳곳에 이게 사고가 나. 근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맞는지는 모르지만 50인 이하 그 소기업 제조업이 한 88만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년에 뭐 전체 1,000 몇 명 정도가 중대재해를 당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50인 이하에서 나는 숫자가 제 기억으로 500 몇 명인가 그래요. 그럼 그거를 10년을 해서 그 80만만 기업체를 딱 나누면 그 한 회사가 25년의 중대재해 한 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들이나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지려면 아까 예를 들어 생산 품질 원가로 인해서 사업주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도 돈으로 손해 본다는 인식이 강해야지 안전을 경영에 집어넣어서 노동자를 사랑하고 품고 할 텐데 그래서 기계가 망가지면 생산 못 하잖아요. 기계는 엄청 사랑해요. 빨리 고쳐, 최대한 빨리 고쳐. 그죠? 품질 물량이 나오면 고객님 죄송합니다. 돈이니까. 근데 혹시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은 무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 물론 겉마음은 아니지만 저 사람 나가면 딴 사람 들어오니까. 실제로 이번 화성사고도 저는 그래요. 외국인들 와서 같은 데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못 살고 못 살 때 가면은 미국 가서 홀대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그런 걸 각오하면서도 어떤 코리안 드림으로 오니까 사실 또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한국에 와서 노동자리 자꾸 다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구 절벽으로 인구 주는데 그 사람들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사고는 이번 화성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말 엄격하게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얘기가 좀 길었지만 음주운전 옛날에 음주운전하면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그죠?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근데요, 산재 사고는 음주운전보다 저는 더 나쁘다고. 왜냐면요, 음주운전은 경찰 여러분들 음주 단속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나 걸리면 사고 하나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안전은 그런 방법이 없어요. 물론 고용노동부라든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컨설팅도 하고 저희 같은 이제 안전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컨설팅도 하고 이제 현장 안전점검도 하는데 그거는 음주운전처럼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고도 이번에도 보면 그 소방서에서 가서 소방서인지 고용노동부인지 거의 3층인가 이동에 화재 위험이 있다고 얘기했다거든요. 근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한 거예요. 물론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살인입니다. 저처럼 저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조치를 안 한 사업 중 정말 이건 살인범죄하고 똑같아요. 음주운전은요, 음주운전 한 사람, 다친 사람, 그 가족이 옵니다. 근데 산업재해는요, 사업주, 그 다친 사람, 그러니까 다친 사람의 가족,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와요. 그래서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는 중대재해가 나오면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 동료들한테 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한 다음에 동료들의 사인을 받아오게 해요. 처음엔 저도 의아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료들도 정신과 트라우마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건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 잘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이 산업재해는 그 동료들에게도 트라우마를 주고 회사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산업재해는. 그래서 좀 엄정하게 이런 안전에 대해 아까 OECD에서 34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런 무한한 책임과 업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